네, 총선 기획 7시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정은 보도국 정치팀장과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69%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교수님 네. 먼저.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판을 지금 다 이제 잠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시민의식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가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본투표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높은 그런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코로나19를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막중한데 치러진 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65.6%, 그러니까 1999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투표율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총선의 선거 그 투표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20대 58%보다는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사전 투표율 높은 게 참 다행이긴 한데 이 높은 투표율을 놓고 이제 또 해석이 또 남달랐어요. 서로 달랐습니다. 여야 모두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여야 서로 이거 내 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정부 여당 지지로 이어졌다 이렇게 봤고요. 통합당은 정권을 심판하려는 민심의 분노가 모였다 이렇게 또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뭐 선거철이니까 여야에서 약간의 과장 또 엄살 부리기도 하잖아요. 감안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사전투표율을 보면 격전지에서 특히 높게 나왔어요.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 사전투표율이 오른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쪽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왔는지는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젊은 층 또 진보 성향이 사전투표에 좀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또 지난 지방선거 때 5, 60대 이상 투표율이 더 높아지면서 이 상황이 또 역전되기도 해서요. 사전투표율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끝났고 내일 이제 본 투표가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이제 전체 투표율을 상승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 좀 많은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그 이변이 많아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쪽에 과연 유리할 것인지 이제 좀 이게 또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이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진보 쪽에 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쪽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전 투표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와 상관없이 사전 투표에서 지지를 많이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런 그 통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당에서는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세대별 투표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뭐 20, 30대, 40대, 뭐 50대, 60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정은 팀장 생각엔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디에 유리할까요? 네, 중요한 말씀 교수님이 해주셔서요. 좀 뻔하지만 투표율 높아지면은 유권자에게 제일 이득이 되죠. 총선이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수록 대표성이 확보되는 거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실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야당보다 꾸준히 높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건 이게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라는 점인데요. 전국의 표를 한데 모아서 승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각 선거구별로 이긴 사람이 승자 독식 구조잖아요. 표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접전 지역이 특히 많아서 각 선거구별로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 이것이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매우 교과서적인 발언을 마무리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0석, 새누리당이 9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분구로 한 석이 추가된 20석을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먼저 민주당과 통합당이 목표로 한 의석수 어떻게 되는지 이정은 팀장.
분석을 해주시죠. 네, 사실 2주 전에 선거운동 시작될 때만 해도 여야 모두 해볼 만하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자신했었어요. 근데 지금 선거 막판 되면서 판세 분석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법여권 180석 발언으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예.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입단 속에 나서서요. 대전만 해도 여당에서는 우리 4석 플러스 알파, 야당에서는 3석 플러스 알파. 지금 뭐 현역 의원 지키기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선거를 뛰는 현역 의원이 민주당 8, 통합당 8로 딱 반반이거든요. 원래 선거판이 이렇게 현역에 좀 유리한 법인데 지금 여야가 납작 엎드려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좀 두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그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조금 이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통합당의 막말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를 정부 여당이 잘 관리하는 걸 보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겠고 네. 또 심하게는 한 15대 5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를 전망을 했었는데 네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이사장 발언 있지 않습니까? 예. 법여권 180석. 네. 그 이후에 지금 충청권의 약 한 30% 정도가 사실은 부동층이거든요. 이 부동층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최종적으로 지금 10대 1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충남 의석수 20석을 이제 10대 10으로 양분할 것이다. 이정은 팀장은 숫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그 속내를 예상하세요? 드러내지 않는 충청인의 성격상 네. 말씀을 드리면 예. 네, 한 14대 6 좀 14대 보수적으로 6. 진단해보겠습니다. 내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원내 일당과 과반 의석을 확신했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군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참관했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발사 이후인 오전 10시쯤엔 미국 해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역과 신길역 사이를 지나는 1호선 급행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복구 작업에 10시간이나 걸리면서 오늘 하루 1호선 시청 중회의실에서 트램과 연계한 도시재생 연구 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열고 트램 정거장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으로 대전시는 이번 연구에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선도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가 사실 통상적으로 입장 차이가 이제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요. 양당 모두 지지층에는 그 결집을 호소하고 무당층에는 읍소 전략을 펴고 있는데 각 당의 전략 변화 좀 느껴지십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충청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여야 핵심들이 다 이제 수도권으로 지금 집중을 했는데요. 예. 수도권 왜냐하면은 거기가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1석이 수도권에 지금 모여 있다 보니까 각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그쪽에 공을 들 수밖에 없고 또 이 충청권의 이번에 그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중하위권이에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층이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자정까지 아마 당에서도 그렇고 후보들도 정말 열심히 뛸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막판 그 분위기를 보면 이제 네거티브와 막말, 입조심, 읍소 뭐 이렇게 좀 대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정원 팀장 보기에는 그 막판 각 당의 그 막판 전략 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여야가 경쟁을 하다 이제는 엄살 경쟁까지 한다. 네. 이렇게까지 보여지는데요. 그 후보들 지지 유세를 따라다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긴 한데 조금 달라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네. 선거 초반에는 자당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 또 상대당에 대해서는 평가해달라, 심판해달라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후반이 되면요 간당간당하다, 한 표가 아쉽다, 주변에도 투표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유세가 바뀝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비례정당 투표 꽤 어려워.
어려웠잖아요. 예. 막판에는 자매정당격인 비례정당의 번호가 몇 번인지 뭐 대놓고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지만 투표하는 방법까지 유세장에서 네. 설명할 정도예요. 특히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인 만큼 각 당에서 호소문도 나왔는데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민들의 힘을 투표로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고요. 또 통합당 대전시당은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모아달라고 역시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 선거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그 선거운동에 제약이 좀 많았었는데 현역 의원이 그래서 특히 유리한 선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또 현역 의원이 멀쩡히 있는데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 또 꽤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게 그 선거 결과까지 어떻게 바뀔지 좀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막말 파동이죠. 그러니까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막말 파동 이후에 사실은 이제 야당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또 유시민 이사장 아까 180석 이후에 전략을 확 바꾼 것 같아요. 읍소 전략으로 바꿔서 네. 지금 이제 뭐 납작 엎드려서 지금 이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주민들,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지금부터 아마 자정까지가 지금 이제 제가 오면서 보니까 뭐 대규모로 보여서 이제 그 시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지만 마치 시위처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세를 과시해서 지금 이제 유리한 쪽으로 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렸습니다. 교수님께 지금 대결 구도가 거대 양당 대결 구도가 이제 많은데 그 의외로 또 그러니까 그 군소 정당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네. 군소정당이 비례 쪽에서 좀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지금 거대 정당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지금 비례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찍으려고 보니까 35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당으로 많이 좀 쏠리지 않을까 저는 더 조심스럽게. 불리해졌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우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은 보도국 정치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